안녕하십니까. 예비 고1 처음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항식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참고 교재로는 개념원리 수학 상이기도 하지만 교재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교재 가지고 보셔도 되겠고요. 처음엔 용어 정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단항식, 다항식, 항, 계수, 차수, 상수항, 동류항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은 중학교 때 배웠다고 생각이 되지만 고등학교 와서는 조금 차이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단 단항식은 뭐냐? 항이 하나인 식이죠. 즉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들을 말합니다. 곱으로만 일단 용어 정리 잠깐 해드리면 자, 단항식들은 여러분 매우 배웠잖아요. EX 이런 것들, 숫자 같은 거 이런 거 6, 수 같은 것들, 5A 제곱이 이런 것들 단항식이라고 그러고요. 단항식을 여러분이 보고 이해하시면 되죠. 수와 문자, 숫자나 문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다항식은 뭐냐? 자, 다항식은요. 일단 중요한 거는 단항식도 포함입니다. 단항식 또는 단항식이 합으로 이루어진 거. 단항식들이 합 또는 차, 그쵸? 단항식들이 합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다항식은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거 갖다가 쓰면 되죠. 2x 플러스 6이라든지 또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든지 자, 이렇게 단항식들의 합 또는 차꼴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그러고 1단원은 이 다항식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항이라는 것은 단항식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학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다 항이라고 합니다. 다항식이나 단항식에 포함된 단항식들, 즉 단항식을 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계수라는 게 있죠. 자, 계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문자 앞에 곱빼진수 이렇게 배웠는데요. 고등학교 책을 보시면 자꾸 특정 문자를 제외한 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특정 문자를 제외한 부분. 특정 문자를 제외한 부분. 특정 문자를 제외한 부분 이게 무슨 말이냐? 특정 문자라는 것은 일단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x에 대한 이런 말이 좀 나옵니다. x에 대한 다항식에서 이런 말 나오죠. x에 대한 다항식.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3xy 이런 걸 보면 이때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봤을 때 x에 대한 x의 계수는 얼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중학교 때는 계수라고 그러면 숫자만 얘기를 했죠. 수만 얘기했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는 x에 대한 다항식에서 x의 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얼마라고 해야 되는 거예는 3y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x만 문자라고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x만 문자로 보겠다. x만 문자로 보겠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러면 y에 대한 식이다 이렇게 나오면 y만 문자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원래 3yx 이렇게 된 거고요. x의 계수는 특정 문자 x를 제외한 요 녀석 즉 3y가 계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y가 계수가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역시나 상수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항도 중학교 때는 그냥 수로만 이루어진 항 이렇게 배웠지만 지금은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다항식에서 라는 말이 나오면 y를 포함한 항은 다 상수항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얘를 또 x에 대한 다항식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예전 같으면 요만큼 1만 여러분이 1만 상수항으로 받겠지만 지금은 이 녀석 자체를 상수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하면은 x를 포함하지 않는 이 녀석들은 다 뭐라고 한다? 상수항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설명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부터 이제 내림차순을 정리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과 계수 찾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라는 용어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자, 그리고 그냥 내림차순이 아니고요. 어떤 문자에 대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뭐에 대한, 문자에 대한 이런 말 나옵니다. 아까 어떤 문자에 대한이란 말 나오면 그 녀석을 문자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 x에 대한이라고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내림차순은 뭐냐? 내리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내리막길은 내려가는 길이잖아. 이렇게 어디서부터? 그렇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차수를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써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름차순은 오르막길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수가 낮은 쪽부터 높은 쪽으로 차수를 정리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문자는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자에 대하여 정리를 해 가시는 게 바로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거진다 90% 이상. 자, 내림차순을 주로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3과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항상 내림차순 정리를 해나가야 돼. 나중에 인수분해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내림차순 정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나가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개념원리의 이제 가운데쯤에 있는 예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용어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자,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3x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y 문자가 이제 xy가 막 섞여 있어요. 마이너스 2y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y 플러스 6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1번 5xy에서 x에 대한 계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x에 대한 계수. 자, 5xy에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x에 대한 계수를 그랬으니까 x만 문자로 보겠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x를 뒤에 쓰고 5y를 앞에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x만 문자로 보았다 이거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5y가 되겠습니다. 5y. 자, 두 번째, x에 대한 몇 차식이냐 그랬습니다. x에 대한 몇 차식이냐. x에 대한 3차식이 되겠습니다. 차수는 여러분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렇지, 가장 높은 차수를 결정합니다. 이때 상수항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수항. 자, 상수항은 얼마냐. 자, x에 대한이라고 아까 했죠. x만 문자로 보겠다. 그럼 x가 있는 녀석들만 보시면 돼요. 얘하고 얘 x 있죠. 얘도 x 있죠. 그럼 x가 없는 녀석은 어디 있어요? 자, 그렇죠. 여기 얘야 얘가 되겠죠. 얘를 보러 우리는 여기서 상수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세 번째는 뭐 해볼까요? y에 대한 몇 차식인가? 그럼 y에서 가장 차수가 높은 건 4차죠. y에 대한 4차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상수항은 얼마냐? 이때 상수항은 뭐냐? 이거죠. 자, 역시나 y에 대한이라는 건 지금부터 다시 이 식을 y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y만 문자로 보겠다는 거니까 y가 있는 녀석 요 세 개 있죠. 여기 요 y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항을 제외한 이 녀석, 즉 x로만 구성되거나 숫자로는 구성된 이 녀석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x 세제곱 플러스 6 이 녀석이 상수항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역시나 이제 동류항 개념은 여러분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나오는 거 분석하시면 3x 세제곱과 동류항은 문자 차수 같은 거니까 그렇죠. x 세제곱이 동류항이 되겠지만 여기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x제곱, y제곱 이런 항도 나오면 역시나 이 앞에 숫자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자와 차수가 같은 것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지금 다항식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림차순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원리 제일 첫 장 보시면 쭉 내려와서 다항식의 정리.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아까 얘기했죠? 내림차순은 차순을 위에서부터 낮은 쪽으로 내려 적는 것이고 오름차순은 낮은 거에서부터 높은 쪽으로 올려 적는 것인데 주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여기 써있죠.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그 다음에 예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항식입니다. 3x의 몇 제곱입니까? 제곱입니까? 그렇죠. 3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자, 항이 좀 많습니다. 중학교 거랑 조금 차원이 들려요. y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이 6개죠. 항이 몇 개인지 세보세요. 3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에서 첫 번째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봐라. 자, 해보겠습니다. x에 대한 내림차순은 아까 차수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x가 가장 높은 차수를 골라보면 얘죠. 따라서 3x제곱을 제일 먼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x의 1차인 항을 골라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x의 1차인 항은 여기하고 여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은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이제 적습니다. 보통 이렇게 적고 아까 선생님 말을 잘 들은 사람 x에 대한 식이란 얘기는 x만 문자로 보겠다는 거니까 나머지 것들 있죠. 나머지 것들을 맨 뒤에다 적으시면 되겠죠.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 x가 없잖아. 얘를 이제 상수항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적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가면 요 부분 있죠. 요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요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항상 문자로 본 녀석을 뒤로 빼줘야 돼. 그랬을 때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그래서 사실 다시 적어보면 3x제곱이고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플러스부터 쓰면 4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쓰던가 또는 마이너스 y 플러스 4. 죄송합니다. y입니다. y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자, 요런 것이 바로 x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이거야. 왜? 자, x 2차 정리했죠. x 1차 1이 생략된 거죠. 그 다음에 x가 없는 x 빵차, 즉 상수항 정리한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험엔 잘 나오진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알아놔야 되니까 y에 대한 오름차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처럼. 자, y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름차순은 차수가 낮은 거에서부터 높은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니까 y에 대한이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입니까? y. 자, y에 대한 제일 낮은 차수. 그럼 y에 대한 제일 낮은 차수는 y가 빵차란 얘기니까 x 있는 녀석들만 골라주세요. x에 있는 녀석. 그럼 x에 있는 녀석들은 뭐 있어? 그렇죠. 3x제곱 있죠. 그 다음에 여기 4x 있네요. 4x 있고요. 여기 상수항 같이 1 이렇게 있죠. 얘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y가 1차인 녀석을 정리해야 되는데 얘하고 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좀 전에 대로 인수분해를 해서 정리하셔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y로 묶어주시고 마이너스 y 묶으시면 얼마야? x 플러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제일 y의 높은 차수가 얼마입니까? y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개념원리 문제 10쪽 최심판 개념원리 10쪽입니다. 자,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자,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죠. 내림차순이라고 했습니다. 내림차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항식의 덧셈 뺄셈인데 사실은 이 부분들은 여러분 특별하게 가르쳐 주질 않아도 학생들이 잘 푸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중학교 때 이런 것들 많이 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요 문제가 아마 1번 문제로 출제가 되실 것입니다. 내신고사 1번 문제. 여기 보이시죠? 요런 문제가 아마 한 문제. 이 문제가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모든 학교에. 요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오는 학교 당연히 있겠죠. 평범한 학교들은 이 문제가 일단 1번 정도에서 한번 나올 확률이 높고 거의 다 맞힌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풉니다. 전개로. 그다음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한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3x에 얼마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제곱. B라는 다항식은 얼마예요? 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에 대하여 자 1번 2a 마이너스 b를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얘는 뭐 정리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바로 갈게요. 2에 가로를 쳐놓고 자 가로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여기 있는 거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그다음 빼기 b 자리에 x 제곱 빼기 x 빼기 3. 그래서 그냥 전개합니다. 6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류항 계산하면 이렇게 하니까 얼마예요? 5x 제곱이고요. 이렇게 하니까 3x고요. 그다음 얼마? 숫자 계산하면 7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2번. 자, 2번은 이제 조금 요식이 이제 약간 위에 거보다 복잡하게 나온 거죠. a 플러스 3b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집어넣으시면 좀 복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렇죠. 얘를 먼저 항상 정리하셔야 돼. 얘를 간단히 한단 말이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괄호를 푼다 그랬죠. 자, 정리하면 얼마냐? a는 a끼리니까 마이너스 3a, b는 b끼리니까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니까 위에 거와 비슷하게 되겠죠. 됐어. 자, 갖다 넣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의 가로, 그 다음 4의 가로에다가 여러분이 넣으면 돼요. 얼마?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넣고 여기는 x 제곱 빼기 x 빼기 3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 아래로 내려볼까요? 자, 정리하면 야 이거 암산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9x 제곱 4x 제곱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5x 제곱.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요 사실은 너무 중학교 때처럼 식적으로만 계속 써내려가면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암산은 통용됩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셔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만 하시면 곤란하다. 그럼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봐 선생님처럼 속으로. 나는 이제 지금 강의를 하니까 말로 하지만 속으로 해야 돼. 마9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속으로. 그렇죠? 그다음 마3, 마4, 마7x죠. 맞나요? 마7x. 그다음 마6, 마12, 마18.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 바로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잖아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냥 다 써! 식으로. 뭐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많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시간 부족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암산은 좀 정확성을 기르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덧셈의 성질은 여기 보시면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또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지금은 이제 덧셈이죠. 죄송합니다. 덧셈에 대한 교환 결합이 성립합니다. 교환은 두 개의 순서를 바꿔서 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결합은 세 개짜리 있어서 가로의 결합의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뭐 기본적인 사실이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맞춰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만 듣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교재, 지금 아직 교과서는 받지 않았으니까 시중에 많은 문제집들 있죠. 뭐 개념을이라든가 뭐 정석이라든가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뭐 바이블, 뭐 하여튼 개념서 처음부터 문제집을 하시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개념 노트를 좀 만드시던지 또는 개념서를 가지고 먼저 싹 공부를 하신 후에 자신이 어느 정도 정말 자신감이 생겼을 때 문제집을 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중뛰게 공부해놓고 문제를 풀다 보면요 문제 이데올로기에 빠져버려. 뭐 정확한 말은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많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뒤죽박죽 돼서 수학이 엉터리로 된다 뭐 이런 얘기니까 항상 개념서를 꼼꼼히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항식의 덧셈 뺄셈 첫 단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